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오후 인사청문회가 잠시 뒤 속개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오전 상황 녹화방송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6일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따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회의장에서 음식물 섭취를 삼가는 등 오늘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국회의 방역 대책에 따라 회의장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회의장 안의 인원은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약 2시간에 한 번씩 회의장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에서는 회의장의 인원이 50명이 넘지 않도록 장내 관리를 엄격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간사위원님을 제외한 질의 순서가 아닌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면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실 것도 적극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실과 여기 소위원회 회의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좌진의 경우 질의 중인 의원실 보좌진 1명, 다음 질의 순서인 의원님 보좌진 1명, 최혜영 의원실 보좌진 1명 이렇게 배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준법의식, 도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안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물음이자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영애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문회를 계속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영애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공직 후보자 정영애. 다음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정영애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은 여성가족부가 탄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성, 청소년, 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처로서 호주제 폐지에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까지 여성, 가족, 청소년이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부처에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성평등 추진 체계를 강화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의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도 보다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가 남아있고 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 돌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 그리고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가족 형태와 구조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많은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세대 간, 계층 간, 집단 간의 차이와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성의 돌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청소년의 심리 정서 불안은 심화되고 있으며 2030 청년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청년 여성의 자살률도 이러한 어려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배려의 자세를 바탕으로 하되 성평등 정책이 우리 사회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제도, 성별 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제도를 내실 있게 개편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대표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고용위기에 내몰린 여성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경력 단절 여성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범죄 등 여성폭력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및 대책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 문화 개선 등 성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제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16분이십니다. 이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해 건강치료 등 맞춤형 지원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시군구에 청소년 안전망팀을 신설하여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의 재능과 잠재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크게 줄었지만 2023년 개최되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준비하면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다 함께 사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한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응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족이 임신 출산에서부터 아동 양육까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이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결과 다양성이 틀림으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0여 년간 저는 여성학 전공자로서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서 강의와 연구를 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각종 기관단체 일원으로 성평등한 여성가족 정책,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위치에서 관련 정책들을 직접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16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참여정부 5년간의 여성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으로서는 중앙여성정책과의 연계하에서 지역 여성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여성정책 지원 협의 기구들을 발족시키고 보다 체계적인 지역 여성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 비서실 균형인사 비서관과 인사수석 비서관을 역임하는 동안에는 여성 인재를 발굴 추천하고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그동안의 연구와 정책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와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논드리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자료 제출이요. 예,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전주혜 의원님 예. 자료 제출 요구. 예.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그 이제 후보자 그 부부의 좀 재산 증가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그 요청한 내용은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그 질의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오늘 그 오전 질의 마무리 전까지 좀 자료 제출 요청 꼭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관련되는 자료들을 다 드렸었는데 말씀하신 정리된 표로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자료가 있으면 더 해주시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부속 서류는 예. 이미 제출을 하였습니다. 부속서래요. 예, 그 관련 매년 증빙 증가 서류들. 매년 증가되는 것을 하나하나 다 그렇게 소명할 수 있는 부속서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뭐 이런 표로 이제 정리를 하신 거 말고도요. 예, 부속서류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주세요. 네, 자료 관련해서는 의논하셔서 네, 예, 예.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영수 의원님. 네, 이영수 의원님 말씀. 후보자께서 아까 선서할 때 양심에 따라서 하신다고 그러고 또 모두 발언에서도 뭐 진솔하고 성실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자료 제출을 하는 태도를 보고 이 믿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쉬운 자료입니다. 후보자나 배우자께서 장녀에게 차량을 사줬느냐 안 사줬느냐, 사줬으면 사줬다, 안 사줬으면 안 사줬다, 이런 간단한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개인 사생활 보호랍니다. 후보자는 지금 완전히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검증할 때 모든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돼요. 개인 사생활 때문에 제출 안 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국가안보나 외교, 대북관계 이런 데만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금융거래 내역, 그다음에 아파트 구입 시 자금 조달 내역 이런 것들 지금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방에서 요구한 자료를 지금 수차에 걸쳐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전 12시 전까지 이거는 금방 알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딸한테 차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를 모릅니까? 상의해 보면 금방 알죠. 이거 오전 12시까지 반드시 제출하라고 후보자의 이 자료 제출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저기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네. 발언을 한 거고 네, 네. 후보자는 발언권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이양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자료를 잘 제출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을 잘 할 수 있게 준비를 도와주시는 거니까 준비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7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입니다. 정영애 후보자님, 네, 여성, 가족, 청소년이 안전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님들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과 능력 검증과 소신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들어 4번째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이기도 합니다. 네. 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먼저 다 얘기하고 나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좀 봐주시죠. 어제 오후에 고 박원순 시장 비서관이 박원순 시장의 위계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자를 실명을 공개하며 지난 7월에 이어서 또 2차 가해를 또 가했습니다. 네, 이 화면은 박원순 시장 시장 비서실에 있던 모 공무원이 저렇게 실명까지 드러내면서 한 것을 또 경희대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인 경희대 김민웅 교수가 이 해당 게시물을 화면에 보이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재함으로써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요. 김윤은 교수의 멘트입니다. 네, 중간에 좀 생략을 했고요. 자, 어떻게 읽히십니까?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입니다. 여당의 장관 후보자들은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경찰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성범죄 피해자 다음 화면 다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2항을 보면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피해자 측 김혜정 한국성폭력 3당소 부소장의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 편지들은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고 비서실 업무로 시장 생일마다 온 비서실 직원들이 다 같이 쓰는
시장님 사랑해요 하는 편지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네. 이 편지들은 개인적으로 그 피해를 입은 개인적으로 여비서가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사실 왜곡으로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의 피해자의 명예를 또 훼손하는 심각한 여성 인권 침해입니다. 후보자님, 바로 어제 12월 23일 후보자님의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하루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자에게 또 이런 한 차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여성들이 모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네.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민경국 씨가 어제 자신의 페이북에 이걸 올렸고 그걸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